집스커버리 잭두입니다. 오늘은 내 집 마련할 때 초극 현실적으로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내용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내용은 제가 직접 경험을 하고 공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책에도 나와 있을 수 있지만 그 깊이와 전달력, 호소력, 현장감은 훨씬 더 그 글보다 깊이가 있고 강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정보는 무료이기 때문에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강하게 한번 찍어서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지금 내 집 마련을 하는 이유, 시장 상황 이런 건 다양하겠지만 다 집어치우고 내 집 마련을 할 때 정말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는데, 첫 번째로 공인중개사를 절대적으로 믿으시면 안 됩니다. 저도 현재 공인중개사로 현업에서 뛰고 있지만 내 집을 마련할 때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 이유를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 투자에 대한 모든 책임은 온전히 나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공인중개사를 믿고 신뢰하고 거래하고 그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거나 했을 때 그 부담감과 리스크, 마음의 무게는 내가 온전히 책임을 질 수밖에 없어요. 공인중개사가 고의, 과실이 분명할 때는 공인중개사가 책임지는 게 맞지만, 그 투자를 시작하고 내 집을 마련하는 그 과정 순간부터 모든 리스크, 자금, 조달, 금리의 인상에 대한 책임들이 있잖아요. 내가 지는 거예요, 내가. 그렇기 때문에 나를 믿어야 됩니다, 나를. 정보에 대해서 공인중개사의 말을 참고하고 나를 절대적으로 믿어야 돼요. 내 자신을 믿고 결정을 해야 돼요. 손님이 아니라 여러분들. 두 번째는 고객을 돈으로만 바라보는 중개사가 이 전국 어딘가에는 있기 때문이에요. 잘 보세요. 언제 여러분들 열받는 줄 알아요? 내가 시세보다 높은 금액에 샀을 때 정말 열받을 것 같지 않아요? 예를 들어 3억이면 살 매물을 3억 5천에 샀어. 그 다음 거래는 다 3억에 돼. 그럼 여러분들 열 받아요, 안 받아요? 열 받죠? 열 받는 거예요. 여기서 시사하고 싶은 점이 무엇이냐면, 전국에 있는 모든 공인중개사 사장님들을 제가 믿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신뢰가 가고 마음에 가는 중개사가 있을 겁니다. 왜? 그분들은 정말 프로여서 고객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하고 솔직하게 지금 시장 상황을 전달을 해주고 결정을 본인이 할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이해해주고 시장 상황을 솔직히 말해주고 그 상황에서 내가 온전히 후회가 없을 정도로 결정을 유도해주기 때문에 아주 만족스러운 거래가 또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근데 한편에서는 조급하고 정보력이 없는 분들, 조급하게 결정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이런 분들은 사실 후회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물론 만족스러울 수도 있지만 그만큼 내가 사전 조사, 현장 조사, 시세 조사, 호재 조사, 이거에 대해서 내가 좀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다. 저는 공인중개사 분들 모두 믿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런 두 가지 이유에 있어서 믿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돈으로만 보는 공인중개사 어떻게 내가 캐치할 수 있을까?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언제 느꼈냐면, 자, 내가 뭔가 의뢰를 하러 가거나 세를 놔달라 이렇게 요청하러 들어가거나 전화통화 했을 때 인사, 말투 자체부터 사실 느껴질 거예요. 이 사람이 진짜 나를 고객으로 생각하는지 아니면 돈이 될 사람인지 아닌지 판별하는지 아마 본능적으로 느끼실 거예요. 거기에서 그 감으로 봤을 때 아니면 제 생각에는 거르시는 게 맞아요. 그런 분들 특징이 뭐냐면 일 처리가 제대로 똑바르지가 않습니다. 왜? A부터 Z까지 사실 만족 중개를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불만족스럽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겠죠. 저도 그런 경험을 통해서 더욱이 나는 그러지 말아야겠다, 이런 교훈도 많이 얻었고, 그래서 이 두 가지에 의해서 공인중개사를 절대적으로 믿지 마라, 이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다시 역으로 말하자면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조사를 하고 시세조사, 호재조사, 지역조사 철저하게 하고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 공인중개사의 말을 신뢰하고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알지 못하면 신뢰하지도 못합니다. 맞잖아요. 그렇죠? 두 번째는 절대로 조급하게 결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조급하면 손해를 보게 됩니다. 마음이 조급한 사람이 손해를 보게 되는 게 이 자본주의 시대, 그 영업이 낄 수밖에 없는 그 협상이 오고 가는 그 자리에서는 조급한 사람이 금액적으로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니까요. 조금 더 깎을 수 있는 거를 내가 조급한 마음을 보냈어. 그러면 못 가는 거고요. 그리고 파는 사람도 마찬가지야. 상황이 급하면은 가격 조율이 잘 돼요.
근데 급할 게 전혀 없어. 이런 분들은 가격 조율이 안 됩니다. 그쵸? 그런 이 협상의 자리도 사실 많이 연습해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여기서 뭐 다 뭐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조급하게 결정하기보다는 시장 상황을 보면서 그에 맞는 전략적으로 움직이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시세를 일단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결정을 조급하지 않게 할 수 있겠죠. 일단 이게 물건이 싼지 비싼지 알아야 되는데 그거를 파악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추천하는 거로는 진짜 그 임장 활동을 많이 하라고 하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마음이 조급하면은 그렇게 잘 안 돼요. 내 집 마련을 하려고 한다면 뭐 여자친구분, 뭐 미래 동반자도 있을 것이고 뭐 혼자인 분도 있을 것인데 지역 임장을 정말 많이 가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부동산에도 많이 들어가 보세요. 들어가는 것을 습관해야 됩니다. 무서워하면 안 돼요. 부동산에 들어가는 거를. 저도 가끔 이제 좀 쫄릴 때도 있지만 그래도 들어가야 됩니다. 부동산 사장님들도 어쨌든 이 손님을 받아들이고 이윤을 창출시키는 일이기 때문에 갔을 때 뭐 문전박대 한다 그러면 뭐 손절하면 돼요. 그 부동산은 거래 안 하면 돼요. 귀하게 대접하고 여러분들 입장에서 정말 물건을 소개하는 사람들한테 가면 되잖아요. 맞잖아요. 세 번째는 갭 투자를 해서 내가 내 집 마련을 할 때는 전세 금액을 반드시 보수적으로 잡아야 돼요. 이거 진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이거를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한 달 넘게 잠을 진짜 못 잤던 그 기억이 있어요. 이게 어떤 경험이냐면 잘 보세요. 자, 내가 어떤 아파트를 살 때 이 갭이란 게 뭐냐면 매매 가격에서 전세 가격을 뺀 금액을 말하는 거예요. 그 금액, 내 실투자 금액이 한 8천만 원 정도? 만 있으면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거는 부동산에서 지금 시장 가격, 전세 가격에서 최대의 전세 가격을 맞췄을 때 내가 부담해야 되는 가격을 얘기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실제로 시장 가격대로 전세 가격을 맞췄을 때는 내가 부담해야 될 가격이 8천만 원이 아니라 1억 2천만 원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4천만 원이 어디 그냥 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전세를 맞추고 내가 매매를 할 때는 반드시 보수적으로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해야 돼요. 진짜 중요한 얘기예요. 이거는 정말 적어 놓으셔도 돼요. 네 번째, 이 내 집 마련을 할 때 지역을 또 선정할 거 아니에요. 이 지역 선정할 때 어떤 게 좀 중요하냐면 호재가 있는 지역으로 선택을 하시는 게 정말 좋습니다. 이게 말로만 하면 왜 그런지 모를 거예요. 뭐 수도권에 많은 지역이 있을 겁니다. 뭐 파주도 있을 거고, 뭐 의정부도 있을 거고, 남양주도 있을 거고, 밑에 뭐 하남시도 있을 거고, 맞죠? 근데 뭐 베드타운 지역에 이제 호재가 없는 곳이 생각보다 좀 많을 거예요. 그런 곳도 지금 집값이 상당히 많이 오른 상태거든요. 근데 어떻게 판단해야 되냐면 실질적으로 호재를 파악해야 되는데 그런 게 뭐냐면 일단 일자리가 생길 수 있는 기업이 들어오는가, 지하철역이 추가적으로 개통이 되는가, 강남역으로 잠실 쪽으로 가까이 이동할 수 있는 이 지하철이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이 일자리가 창출되는지 안 창출되는지, 내가 구입하려는 그 주택 근처에 재개발이나 재건축 호재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사실 이 세 가지만 살펴봤을 때도 성공적인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에서 어떤 게 또 필요하냐면 사실 용기가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왜냐면 호재는 사실 감춰져 있습니다. 그쵸? 이 호재를 보고 남들이 잘 안 움직이는 곳을 찾아서 내가 가야 되는데 사실 그런 곳은 조언을 얻기도 생각보다 어려워요.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주는 사람도 상당히 적고, 그렇게 했을 때 용기를 내서 내가 움직여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근거가 있어야 되죠.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 저평가됐다는 근거가 있어야 되고, 일자리 창출, 그리고 지하철 개통, 그리고 주변에 재개발이나 재건축 호재가 가까이 있는지 내가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부동산도 많이 수없이 가봐야겠죠. 지역 임장은 당연히 많이 가봐야 됩니다. 그랬을 때 내 집 마련에 대한 그 지역 위치 선정을 후회 없이 할 수 있다. 저도 주변에 임장 활동을 하면서 틈틈이 정보를 제공할게요. 다섯 번째인데요. 이 부분 정말 중요해요. 세금 관련된 부분은 반드시 그 세금 전문가한테 돈을 주고서라도 조언을 얻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전에도 영상에 올렸는데 최근에 많이 일어나는 사건, 사고가 무엇이냐면
일시적 2주택자라든지 일시적 1주택 비과세 요건이라든지 1주택자인 줄 알고 취득세가 1% 나올 줄 알았는데 8%나 12% 나온다든지 이런 사건 사고가 많아요. 저도 겪을 뻔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료로 하는 거 좋아하지 마시고 주변에 실력 있는 세금 전문가 아니면은 실력 있는 그 법무사 이런 분들한테 돈을 주고서라도 여러분들 상담 받으세요. 그게 세금 아끼는 지름길이에요. 진짜 이거 잘못했다가는 파산됩니다. 파산. 정리를 하자면 첫 번째, 공인중개사를 절대적으로는 믿지 마라. 왜? 모든 투자에 대한 책임은 온전히 나에게 있고 고객을 돈으로만 바라보는 공인중개사가 어딘가에는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두 번째, 절대로 조급하게 결정하지 마라. 조급한 심리를 나타내면 협상 과정에서 손해를 보게 된다. 그리고 세 번째, 갭 투자 시에는 전세 금액을 반드시 보수적으로 잡아라. 그리고 네 번째, 내 집 마련의 위치는 객관적으로 근거 있는 호재가 있는 지역을 선택하라. 그리고 다섯 번째, 세금 관련 부분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라. 여기에서 부족하거나 더 궁금하고 알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댓글로 달아주시고요. 오늘 이 영상에 제가 경험한 것들을 다 찍어내기에는 사실 시간도 부족하고 그 내용도 작지가 않기 때문에 틈틈이 제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재미있게 잘근잘근 씹어서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내 집을 하는 분들 일생일대 중요한 순간인 만큼 후회 없이 만족스러운 거래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정보로 다가서도록 하겠습니다.